피프티 키나와 에스파 윈터가 SOS 챌린지를 실시해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는 가운데 키나의 엄청난 인맥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프티는 10월 넷째 주 스타덤 최애 아이돌 여자 부문 주간 랭킹 정상을 차지하면서 4주 연속 1위에 등극했습니다. 피프티 위버스 커뮤니티 회원수가 29,000명을 돌파하면서 3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팬들이 잇따라 피프티 데뷔 2주년 기념 모금을 했거나 진행 중인데 지하철 광고와 사이버 폭력 방지 기부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키나와 윈터가 SOS 챌린지를 선보이자 국내외 SNS, 커뮤니티 등은 난리가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튜브 쇼츠 영상은 29일 오전 5시 현재 41만 뷰를 넘었습니다. 또 틱톡 영상은 150만 뷰를 넘었고 좋아요 숫자만 16만 개에 달합니다. 10월 걸그룹 브랜드 평판 기준으로 보면 에스파 2위, 피프티 5위라는 점에서 윈터와 키나가 함께하는 SOS 챌린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8월과 9월에는 에스파가 모두 1위였고 피프티는 9월에 13위로 처음 순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에스파의 경우 아무에게나 챌린지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챌린지가 가능했을까요? SNS상에는 키나와 케플러 김채연 그리고 윈터가 절친 사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윈터 채연 키나는 친한 사이다. 윈터와 채연이 SM 연습생일 때 절친이었다. 그래서 키나와 친해졌다고 적었습니다. 사실 채연은 라이브 방송에서 키나는 동갑인 친구라고 말하며 전화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당시 키나가 바빴는지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채연은 요즘 피프티 SOS와 그래비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채연은 라이브에서 SOS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키나는 채연의 소속사 연습실을 찾아가 채연과 SOS 챌린지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서로 끌어안는 모습이 절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채연은 드림 콘서트 피날레 당시 퇴장하는 키나가 못 보고 지나가자 키나의 엉덩이를 살짝 때리는 장면에서 이들이 얼마나 친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연은 윈터와 SM 연습생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채연과 윈터는 심지어 같은 방을 사용하는 룸메이트였습니다. 방은 셋이 함께 썼는데 현재 하이브 르세라핌 허윤진도 당시에 SM 룸메이트였다고 합니다. 채연과 윈터는 SM 연습생 시절 월말평가에서 1위, 2위를 다툴 정도였고 방에서는 먹는 것으로 다툴 만큼 친한 사이였습니다. 채연과 윈터는 부산 출신으로 고향도 같았습니다. 채연과 윈터가 친하다 보니 소속사는 달랐지만 연습생 시절이 길었던 키나와도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사람은 나이도 비슷합니다. 키나와 채연은 2002년생이고 윈터는 2001년생으로 1살 많습니다. 채연은 중학교 1학년 시절 길거리 캐스팅을 받아 2015년 SM 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해 4년간 연습생 생활을 했으나 2019년 퇴사했습니다. 채연은 SM 퇴사 이후에는 웨이크원으로 이적하여 걸스 플래닛에 참가한 후 2022년 1월 7인조 걸그룹 케플러로 데뷔를 했습니다. 윈터는 본명이 김민정인데 2016년 7월 중학교 3학년 때 양산시 댄스 페스티벌에서 캐스팅된 후 2017년 정식 연습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7일 에스파로 데뷔했습니다. 키나는 채연과 윈터보다 훨씬 기나긴 7년 반 동안의 연습생 생활을 한 후 2022년 11월 18일 데뷔했습니다. 키나, 윈터, 채연 모두 긴 연습생 기간을 가졌던 만큼 보컬 실력은 물론 라이브 및 댄스도 굉장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키나는 초등학생 때 대전에 있는 지비 아카데미 학원에서 춤을 배우며 연예기획사 오디션 준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하기 위해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 우연히 걸그룹 에이핑크의 콘서트 영상을 접한 뒤로 꾸준히 가수의 꿈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키나는 2015년 5월 중학교 1학년 12세 때부터 MMO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키나는 연습생 시절 데뷔조가 2-3번 정도 무산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키나는 여러 영상들을 보면 배려심이 많고 책임감도 강한 편입니다. 멤버들을 위해서라면 맨손으로 벌레를 때려잡을 정도이며 아픈 멤버가 있다면 독방인 자기 방에서 재우고 대신 거실에서 잘 정도로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MBTI 분석에서 유일한 T라서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멤버들의 고민 상담소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키나가 SOS 챌린지에서 5 멤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챌린지를 한 것을 보면 키나가 나름 인맥이 많고 또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 챌린지에 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키나는 파나틱스 출신 김도아와 SOS 챌린지를 했습니다. 키나 문샤넬 아테나는 주간 아이돌 MC 쭌과 SOS 챌린지를 했습니다. 키나 예원은 라면 먹고 갈래? 진행자 이대휘와 SOS 챌린지를 했습니다. 키나 하나는 원어스 건희와 SOS 챌린지를 했습니다. 키나는 유니스 진현주와 SOS 챌린지를 했습니다. 키나는 고스트나인 이진우와 SOS 챌린지를 했습니다. 키나는 미미로즈 지아와 SOS 챌린지를 했습니다. 키나는 클레오 디니와 SOS 챌린지를 했습니다. 키나 문샤넬은 원팩트 태그와 SOS 챌린지를 했습니다. 키나가 정말로 많이 챌린지를 했네요. 그리고 키나는 진현주 2001년생, 김도아 2003년생 등과는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 친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스타덤, K탑스타 등 앱 순위 소식입니다. 피프티가 스타덤 최애 아이돌 주간 랭킹에서 또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피프티는 10월 넷째 주 최애 아이돌 여자 부문 주간 랭킹 정상을 차지했는데 10월 첫째 주 1위에 오른 후 4주 연속 1위에 오른 것입니다. 피프티는 집계 기간 동안 모두 2230표를 얻었는데 득표율은 무려 91.2%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2위가 드림캐쳐인데 득표율이 8.6%에 불과합니다. 또한 피프티는 글로벌 K-팝 투표 사이트 K탑스타에서 최근 18회차 최고의 아이돌 여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투표 앱이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버스 커뮤니티 이야기입니다. 위버스 피프티 커뮤니티 회원수가 28일 29,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31일 정도에는 커뮤니티 회원수 3만 명을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피프티는 원래 다음 공식 팬카페를 폐쇄하고 위버스에 새로 피프티 커뮤니티를 개설했는데 컴백 이후 회원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프티 컴백 당시 1만 명 수준에서 9월 말에 2만 명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3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다음 공식 팬카페 당시 약 5천 명에 불과했는데 불과 3개월 남짓 사이에 6배나 폭증한 것입니다. 앞으로 5만 명, 10만 명이 넘어서길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18일 데뷔 2주년 모금 이야기입니다. 11월 18일은 피프티 데뷔 2주년 날입니다. 현재 정리맨님 주도로 지하철 광고 모금 600만 원 목표가 초과 달성돼 만료됐습니다. 정리맨님은 피프티월드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를 통해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액은 지하철 홍대 입구역 8번 출구 주변에 피프티 데뷔 2주년 축하 광고를 1개월 동안 게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 12월에는 DC인사이드 갤러리에서 모금을 통해 키나에 대한 지하철 광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광은 강남구청역, 삼성역, 신촌역에 이어 키나 고향의 노선인 대전 도시철도 1호선에도 응원 광고가 추가로 게재됐습니다. 현재 DC인사이드 피프티 갤러리 주도로 데뷔 2주년 기념 이벤트 따뜻한 마음을 기부 FT 라는 취지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금액은 사이버 폭력 피해 생존 청소년을 돕는 단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모금 후원 기간은 일단 11월 3일까지 마감인 만큼 많은 분들의 후원 참여를 바랍니다. 키나는 작년에 정산액 중에서 1,000만 원을 청년 자립 지원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DC 피프티겔은 지금 상황에 맞고 10대층이 공감하기 좋은 주제인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관련 주제로 기부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이콧으로 속상한 트웬이들 많은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노를 풀어내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DC겔에서는 우리는 다르다는 걸 보여줄 차례. 피프티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퍼뜨려요. 보이콧 멈춰. 폭력 멈춰. 보이콧 집단의 사이버 폭력에 속상하셨나요? 근거 없는 괴롭힘에 지치셨나요? 등 재치 있는 문구로 기부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쓰리정 일당 관련 이야기입니다. 쓰리정 보이콧 일당은 여전히 좌충우돌하면서 심지어 SOS 챌린지에 참여한 윈터에게도 비난을 쏟기도 한데 워낙 적을 많이 만들고 있어 과연 앞으로 모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쓰리정 일당이 어트랙트 로고를 다른 곳과 도용한 것 아니냐 문제 삼다가 오히려 어블룸 로고 도용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어블룸 로고 디자인이 한 여성 디자이너의 로고와 거의 유사해 도용 문제로 번진 것입니다. 에밀리 올리버 아트는 2023년 9월에 핑크색 맥을 더하지 않고 친구와 가족들이 그냥 해보세요 라고 매우 격려하는 방식으로 말해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밀리는 스크롤 스톱 브랜드를 위한 디자인 꿈을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니어스 에디터 겸 지니어스 코리아 창립자 X 계정이 피프티에 대해 욕설을 하는 트윗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니어스 코리아 계정은 쓰리정 세력과 연관돼 있습니다. 지난 17일 SNS X 계정의 지니어스에서 아티스트를 팔로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신인 걸그룹 어블룸의 지니어스 페이지가 공개됐습니다. 레이아웃이 마음에 드시나요? 라고 노골적으로 아부성 홍보 글을 올렸습니다. 쓰리정 일당과 지니어스 코리아는 홍보 마케팅 계약 등 밀접한 관계가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다음은 소소한 이야기들입니다. 지난 27일 메이딘의 예서 등이 팬콘서트에서 SOS 챌린지를 했습니다. 쓰리정 관련 계정은 메이딘과 투표 등 연합을 한다고 SNS에서 공지했던데 또 가짜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 아테나는 유나이트 경문과 SOS 챌린지를 했습니다. 예원 하나는 엔사인 성윤 한준과 SOS 챌린지를 했습니다. 아테나는 위버스의 스웨덴어로 행복한 가을 휴가 보내세요. 3일 푹 쉬고 할로윈도 즐겁게 보내세요 라고 썼는데 아마도 스웨덴은 할로윈 등 연휴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세왕 어트랙트 USA COO가 한국에 왔는데 피프티 미국 프로모션 전략 회의 차원은 물론 신해철의 10주기를 맞아 넥스트 멤버들이 모두 모인 것이었습니다. 김세왕 등은 지난 26일, 27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신해철 헌정 공연 마왕 10주기 고스트 스테이지의 동료 가수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김세왕은 해철이 형은 내가 운전하던 차 안 조수석에서 가사를 완성했고 같이 춤추며 기쁨을 나누곤 했다고 회상하며 넥스트뿐 아니라 대한민국 록밴드의 상징적 리더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으로는 디 오션 불멸의 관하여를 꼽았고 관현악 연주가 섞인 웅장한 메탈 음악 라젠카, 세이브 어스에 관해선 내 기타 연습곡을 기초로 만들어졌다는 비하인드를 공개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